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네, 건설업종 두 번째 GS건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가 기대가 되죠. 그래서 현대건설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건설을 요약해보면 국내 건축, 건설 산업과 국내 주택 산업과 해외 산업이 서로 좋아지는 양수 겸장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GS건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2021년 현대건설에 이어 도시정부 부분 사업권 5조 이상 확보, 주택의 GS 이니마, 자이에스앤디 등 자회사와 신사업 성장 속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1년 실적 기준 퍼 6배, PBR 0.8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 저는 여러 중에서 폐배터리 사업하고 수처리 사업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 않나, 특히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동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를 한번 봅시다. 48,850원이 전고점이었죠. 지금 43,000원까지 왔으니까 어떤 박스권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박스권 상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전고점 48,000원을 뚫고 간다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볼 수 있는 그런 성장력이 나름 있는 종목이다. 안정적인 종목이다 보는데 주가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안정적으로 박스권 상하단을 놓고 48,000원대면 팔고 기다렸다가 4만 원 깨지면 사고 1년에 한 3번만 해도 60% 나오는 거죠. 20%씩. 이러한 전력도 우리 주린이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전략 중 하나죠. 박스권이 확실한 종목을 하나를 한 서너 개를 고른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1년에 한 두세 번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너무 대박을 칠 종목, 템베고 종목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네. 1년에 60% 먹어도 충분하죠. 네. 그런 좋은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와우, 그러네요. 국내, 해외 모두 양수 겸장으로 동사의 수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AA급의 수급인데 주가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수급은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 그럼 이 종목의 수급은 결국 개인이 들고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부동산 정책과 새로운 정부의 주택 정책들이 이런 것들에 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급하게 눌러놓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매력이 보이지는 않는데 3개월 전에 미리 가서 엉덩이 깔고 앉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건설주 자체가. 물론 올라가다가 좀 말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늪속에 빠졌는데 이걸 잘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돈을 버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해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주택에 이어서 2022년엔 새로운 신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 시가총액 부분은 현재 건설 부인 3.9조 원, GS 이니마 스페인 기업이죠. 수출의 회사 비상장 사에서 1.6조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총액을 매겨주고 있는데 특히 GS 이니마는 장부가 기준으로 6,300원밖에 안 되죠. 상장 시 1조 이상을 갈 것이다. 작년 초에 이제 국내에 SPC 형태로 해서 상장을 시키겠다는 전략을 짰다가 좀 밀린 것 같아요. 올해는 상장 이야기가 GS 이니마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폴란드와 영국의 자회사 자이에스앤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그렇죠? 네, 폐배터리 사업, GS의 폐배터리 사업이 상당히 제 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과 20년과 21 주택 부분 착공 실적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죠.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 6배, PBR 0.8배 밸류에이션이면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죠. 건설업종이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하나죠. 시클리컬, 시황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3년 좋았다, 3년 힘들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 사이클 진폭이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흐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펄을 크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P&G,
음식료 중에서 마케팅 능력이 확실히 있고 레pu테이션 있는 종목들은 뭐 20배, 25배씩 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는 차별이 있는 거죠. 이런 시크릿걸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허가 높진 않는데 그래도 6배는 좀 너무한 거. 제가 8배 정도는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폐 배터리를 봤습니다. GS건설이 자회사로 에네르마 이름을 지었죠. 에네르마라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폐 배터리를 수거한 후 원료를 축출해 양극화 물질을 재활용한다는 계획이죠. 주로 양극재 재활용. SK와 포스코 케미칼 등 다수 업체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한 데다가 국내에서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제도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제 막 시장이 태동된 상태이죠. 게다가 GS그룹은 과거 양극재계에는 GSEM을 LG화학에 매각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2차 전지 사업에서 거의 손을 뗐는데 다시 진입을 하는데 그 진입 방법을 폐배터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미 자기들이 양극재 계열사를 있었기 때문에 다시 폐배터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5년 만에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재진출한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GS건설은 작년에 포항의 일반산업단지 에네르마, 폐배터리 회사 이름 에네르마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 착공식을 진행해서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폐배터리 산업을 올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표를 하나 일단은 잘라서 좀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GS건설의 에누바, 에코프로 CNG, 성일하이텍, 영화테크, 포스코 HY, PM그룹인데 이 중에 상장돼 있는 것은 영화테크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GS건설 에르마 비상장, 에코프로 CNG 비상장, 성일하이텍 비상장, 포스코 HY 비상장, PM그룹 비상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혹시 장외시장에서 살 수 있다면 사셔야죠. 네. 이 중에서 이 지방은 성일하이테크입니다. 네, 성일하이테크가 폐배터리 산업에 가장 실력과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장이면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기업은 벨기에 유미코와 중국의 거린메이, 브룸프 정도만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성일 하이테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비상장인데 상장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영화테크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구체적인 기술 및 사업 내용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그 다음에 GSLM은 이제 만든 기업이고 에코프로 CNG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상장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포항에 등지를 트고 있죠. PM그룹이라는 회사도 포항에 등지를 둔 그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입니다. 자, 이 표를 하나 딱 붙여놓으시고 폐배터리에는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다. 이름부터가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장외시장에서 혹시 이런 종목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있으면 주식을 사셔야 합니다. 자, 동사의 폐배터리 산업. GS건설은 국내에 축적된 플랜트 및 재처리 기술을 활용해 에네르마라는 생산 공장을 짓게 된다. 리사이클링 사업은 자회사인 에네르마에서 운영하고 모기업은 GS건설이 공장을 지어준 거죠. 에네르마 첫 번째 생산 공장은 연 2만 톤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폐배터리를 수거해 파쇄한 후 블랙 파우더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공정이 이루어진다. 블랙 파우더 안은 리튬, 코발트, 망칸,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덩어리로 폐배터리에서 주로 축출을 한다고 합니다. 블랙 파우더. 동사의 이제 주택산업 기본 펀더멘털로 돌아온다면 3월까지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형태이다. GS건설을 포함해 건설업종은 건축자재 수급과 가격 인상, 팔계도에서 확대된 미분양 우려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대선 후보별 상이한 부동산 공급 대책, 2022년에 확대될 미분양 등을 감안해서 20대 대선 결과가 나온 후에 건설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이슈가 해결되는지도 주목을 해야 할 품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대감만 형성된 그러한 상황이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사의 4분기 실적 한번 봅시다. 예상 실적을 겨우 맞출 정도인데 이 예상 실적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디스카운트 됐다는 거죠. 4분기 영업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GS건설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비 8.3% 감소한 2.6조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2,048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2,456억으로 이것보다는 한 16.6%가 낮은 금액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매출의 감소는 주택 건축 부분이 성장에도 불구하고 플랜트 매출에서 공백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플랜트가 그런 것들이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이유는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에 투자했던 본드가 콜 비용으로 환입이 됐는데 불구하고 싱가포르 등 해외 현장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가 원가가 반영이 되면서 비용으로 떨궜다는 거죠. 기존에 미리 지불했던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해외 공장에서 해외 어떤 건설 생산 기지에서 계속 비용만 나가는 것을 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득으로 잡혔다가 다시 손실로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스가 나지 않았나 300억 정도가. 그래서 2,048억과 2,456억. 컨센서스는 2,456억인데 실제로 2,048억밖에 안 나는다는 거죠. 돈이 370억 정도가 해외 현장의 비용으로 떨궈진다. 이것 때문에 예상 실적을 빗나갈 수 있다. 하지만 뭐 내용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상황이고요. 앞에서도 현대건설 이야기했는데 GS건설도 낮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입니다. PBR이 0.73배, 허가 6.3배 수준이죠. 네. 12개월 포워드로 봐도 올해 들어올 이익 실적을 가지고 예상을 잡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포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과 수급이 몰리는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미국의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그 다음에 페드의 뭐 대차제로 축소 이런 문제들, 금리 올리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시장의 가시권과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면 다시 성장주 쪽으로 시장에 돌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에 동사 영업이익 추이 한번 봅시다. 2022년 영업이익이 9,550억. 네, 작년에 6,595에서 굉장히 영업이익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 10조에 9천억, 약 1조 정도, 약 10% 정도 이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 이익권이 1조대에 들어오면 좋은 회사죠. 그래서 수급도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 건설주의 방향은 국내 정치권의 정책이 정확히 정해질 때 그리고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쓸 때 일어나는데 미리 이제 사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서 기다리는 공백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권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건설도 뭐 여유 있으면 하나 정도, 뭐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 ENC 정도는 잘 보시면 향후에 시장이 이런 종목 위주로 혹시 올라갔을 때 소외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설 종목 두 종목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위에 좋은 친구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